10대에는 학업을, 20대 때는 경험을, 30대 때는 안착을, 40대부터는 지킴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네이버 지식인 실제 답변자가 운영하는 채널 인생학개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나이를 통틀어서 가장 활기차고 꿈에 부풀어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되는 20살에서 29살까지, 다시 말해 20대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가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20대 이것은 무조건 할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깨알같은 꿀팁들을 고르게 꽂아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 첫 번째, 생각보다 진정한 친구는 찾기 힘들다. 유치원 때는 유치원에서 만나는 또래의 친구들,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창시절에는 또다시 새롭게 만나는 학급 친구들, 내 나이의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는 새로움이 있을 것 같은 20대에는 학교를 넘어 아르바이트, 나아가 여행 등을 경험하며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더 폭넓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당연 친구들과의 뜻깊은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친구와의 불화, 오해, 서운함, 거기다 인간관계로 인한 외로움 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30대를 걷고 있는 저는 대학교를 다니던 20대 때 사람 자체를 정말 좋아했고요.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생회장을 포함한 사람과 만나는 직책을 꽤 많이 했었죠. 사람을 그렇게나 좋아하던 제가 왜 인간관계에 대해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내려놨을까요?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 또한 크다는 부분, 그리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을 가장 챙긴다는 점을 깨달은 후부터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쭉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와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성적표가 나오면 비슷한 점수가 나와서 장난으로 우리는 라이벌이다야 이러면서 놀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런 줄 알았었어요. 전 정말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저의 연락을 안 받기 시작했고요. 며칠이 지나서야 알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친구에게 쟤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냐? 그냥 싫어,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그랬는지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친구가 말하길, 넌 그냥 나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제야. 딱 거기까지야. 너가 막상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부터 깨달았었죠. 세상에 생각보다 나를 진심으로 친구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찾기 힘들구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은 본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친구 한 명이면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요. 앞으로 여러분은, 혹은 지금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실 거예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생각보다요, 날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고 바라봐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친구를 믿지 말고 혼자 살라는 말이야?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좋아하되 너무 사람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둘째, 20대 많은 것을 경험하라.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 이 직장을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엄청난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한눈에 보일 정도의 대단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무엇보다 처음 입사를 준비했을 때 봤던 평균 경쟁률을 봤을 때, 아,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곧 이 직장에서 제가 근무한 지 10년이 될 것 같네요. 제가 갑자기 직업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의 20대 때를 회상해보면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무척 컸던 걸로 기억돼요. 무엇보다 항상 현재에 안주하려 했고 자기 위안을 일삼았었습니다. 저는 이 직업을 하고 싶었지만 떨어질까봐 두려웠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왜냐면 무서웠거든요. 떨어지는 게, 실패하는 게.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많은 곳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동아리조차 2번이나 떨어졌고요. 목표하는 토익 점수가 있었는데 그 점수를 얻는데 토익 응시료만 대략 80만원 정도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에 토익 학원까지 오랜 기간 4번 정도를 다녔으니 그 금액은 훨씬 크겠죠.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큰 실패들은요, 군대를 다녀오고 취직을 준비하면서
대략 7, 80번 정도는 면접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최종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서류에서 떨어져서 손 써보지도 못하고 광탈한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진짜 안 될 놈인가 보다. 주변에서는 연봉을 얼마 받니? 취업은 어디에 잘했니?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다 보니까요,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깊은 현타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저는 실패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넘어진 거였어요. 실패는요, 결국 내가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때를 실패라고 얘기하고요, 넘어지면 결국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면 그만인 거더라고요. 제가 다행스럽게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렇게 숱하게 면접과 같은 기회를 떨어지고 현타가 시게 와도요, 집에 가서 항상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 비밀 메모장을 펴고 제 현재의 마음을 가감없이 적었어요. 말 그대로 비밀 일기장이죠. 그러면 마음이 진짜 조금은 나아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안 좋은 일 있을 때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 그렇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할지를 항상 골똘히 생각하고 글을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신기하긴 한데요, 어느 순간요, 제가 적어놨던 부족한 부분을 빠르진 않아도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데가 오더라고요. 사실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들죠. 요즘 취업 시장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실패 아니에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그냥 과정이에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떨어지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 결과를 통해 나는 나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토익 점수를 800점 만들겠다 목표를 만들었는데 시험을 봤는데 700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듣기 쪽이 많이 약한지 리딩 쪽이 많이 약한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강하게 보충해 나가시면 돼요. 토익 점수 700점 여러 번 맞아도 한 번 800점 맞으면요, 결국 난 성공한 겁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많이 도전하고 경험하시고요. 지금의 그 시행착오는 여러분의 30대를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부디 많이 넘어지시고요.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셋째, 20대 많이 만나라. 이성 친구를. 20대 때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이성 친구를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들 오답노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답노트란 내가 틀린 문제만 뽑아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나 꼼꼼하게 분석해서요,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가뿐하게 정답으로 패스할 수 있도록 하는 꽤 많이 알려진 공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분명 연애에도 오답노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32살이고요. A는 32살에 연애를 처음 해봅니다. B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5번 정도의 연애 경험이 있고 A와 같이 연애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확연히 다른 연애관을 갖고 있을 거예요. A는 이번 연애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반면 B는 지금까지 5번의 연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연애를 해오면서 어떤 스타일의 이성을 좋아하고 어떤 이성을 싫어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본인이 원하는 이성이 아니면 바로 딱 잘라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본인만의 연애 오답노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예의가 바른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주말이 확실히 보장된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너무 바쁜 이성을 싫어한다. 나는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이성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요, 본인만의 연애 오답노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오답노트가 잘 작성되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요,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감정 소모와 같은 부분을 미리 끌어낼 수 있고, 말 그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요, 연애를 해야지 행복하잖아요. 20대 때 연애 실컷 하세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준비도 좋지만요, 인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해 타이밍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대에는 학업을, 20대 때는 경험을, 30대 때는 안착을, 40대부터는 지킴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20대 뜨겁게 연애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20대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서요, 이 영상은 시리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위해서요,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셔서 다음 영상 똑똑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